자, 이번 시간엔 챕터 6 Non-tensed CP 말 그대로 하면 비시제절에 관한 문법사항을 정리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시제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시제절에 반해서 이것은 동사의 품사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비시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동사의 품사 활용 부분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알맞게 되죠. 그럼 영어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품사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세 과가 정리가 되어 있죠. 레슨 16의 부정사, 레슨 17의 동명사, 그리고 레슨 18의 분사. 저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먼저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정확한 개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재 레슨 16의 부정사편을 볼 필요가 있게 되겠어요. 그 부정사편을 보면 첫 번째 부정사의 이해다. 즉 부정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알면 우리가 동사의 품사라는 개념이 좀 더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구나,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정사에 대한 이해에서 첫 번째 먼저 따질 것은 정형동사와 비정형동사에 관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형동사 뭐냐? 그럼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에서 뭐로 쓰인 거야? 문장에서 본동사로 쓰인 것을 말하게 되죠. 동사가 문장에서 본동사로 쓰인 것을 정형동사다. 따라서 만일 한 문장이라면 거기에 아무리 동사가 많이 붙어 있어도 이것이 등위 접속사의 연결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형동사는 한 주어에 대한 정형동사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정형동사고, 그럼 나머지 동사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이것을 우리가 비정형동사라 부르게 되죠. 비정형동사는 동사가 문장에서 본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문장에서 오히려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정형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정형동사, 비정형동사에 관한 기본적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이 예문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Tom went to the bookstore to buy the book. 이렇게 쓰면 탐이 이 구문의 주어죠. 그럼 이 탐에 대한 정형동사는 went라는 동사죠. 탐은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 to buy the book 할 때 to buy는 뭘까? 이것은 역시 정형동사 아니라 비정형동사다. 다시 말하면 본동사 외에 나머지 동사가 품사령된 것은 비정형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탐은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그 책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죠. 한 칸 띄어서 I found an old book written in 1700 이렇게 했죠. 거기서 I가 주어일 때 이 구문의 정형동사는 found라는 동사가 되죠. 나는 발견했다. 그러면 written 이 동사는 역시 정형동사가 아니라 품사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1700년에 쓰여진이라는 개념은 그 앞에는 올드북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정형동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동사를 보면 이게 본동사로 쓰인 정형동사인지 아니면 품사 활용된 비정형동사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그럼 영어의 비정형동사 그럼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영어의 동사 품사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따지면 되겠어요. 그럼 영어의 비정형 동사,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국어에서 만일 가다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동사를 품사 활용을 시켜봐라. 활용을 시켜봐라 하면 여러분들은 가라는 어간에다가 여러 가지 어미를 붙이겠죠. 명사어미, 관용사어미, 또 아니면 형용사어미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가에다 갈, 가는, 아니면 가기, 가는 것, 또 가기 위해, 또 간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품사활용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어간에다 품사 활용 어미를 붙이는 것이 국어적 방식이에요. 근데 영어는 만일 가다는 동사를 품사 활용을 시킬 때 어떻게 쓸까 하는 거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 방식은 달라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사가 뭐냐? 물론 영어로는 인피니티브죠. 즉 끝이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부정사는 뭐냐 하면 일단 위형적인 꼴이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즉 to 동사 뭐 원형이든 have, pp든 이렇게 붙이면 to 동사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야. 영어의 품사는, 그러니까 비정형 동사하면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지 않으니까 영어의 동사 품사령은 동사 품사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부정사다. 즉 동사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도 하더라. 그러면 부정사 하나면 다 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영어의 품사령은 그보다 훨씬 쉬워서 부정사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쉬운데 거기다 보충적으로 동명사라는 것과 분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어요. 그럼 동명사 뭐냐 하면 물론 이 용어는 제론들하고 쓰게 돼요. 그럼 동명사가 뭐냐? 이것은 동사의 뒤에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는데 이것은 주로 명사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분사는 파티시플로 정리를 해서 분사는 두 가지 꼴이 있게 되죠.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든 또 동사 뒤에 en형은 과거분사라 했죠. 어쨌든 동사 뒤에 ing를 붙이든 en형을 쓰든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보충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어요. 즉 영어의 동사 품사는 부정사가 기본인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동명사와 그리고 분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부정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뭘까? 쉽게 말해서 같은 명사일 때 어떤 때는 부정사를 쓰고 어떤 때는 동명사를 쓸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부정사와 분사의 차이, 다시 말하면 같은 형용사 때 어떤 때는 부정사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분사를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인할 일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시 말하면 비정형 동사 또 비시제절을 공부하는 기본적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460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자, 영어의 비정형 동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것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쭉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 설명이나 얘는 지금 했으니까 맨 밑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부정사를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부정사부터 정확히 배우고 나서 동명사, 분사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가
자, 부정사의 형태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기본 형태가, 그러니까 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순 부정사 형태라는 것이 있다. 단순 부정사 형태, 즉 투 동사 원형. 그러니까 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것이 기본적 형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에 뜻이 맨 밑에 to go, to do, to study, to help, to learn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단순 부정사 형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서 뭐 거기에 예문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게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시제가 앞섰을 때 앞선 시제 형태가 있다. 시제 형태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부정사를 to have 동사 이해를 쓴다. 즉 to have pp라는 옛날엔 그렇게 주로 배웠죠. to have 이해를 씀으로써 이것은 시제가 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뒤에서 연습하지만 to have 이해는 사람들이 완료 부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완료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앞의 동사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것이지 완료적 개념은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순 형태로 이제 기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수동 형태예요. 그럼 부정사를 수동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BPP가 수동이니까 비동사 EN이 수동이니까 그 앞에 to를 붙여서 to be EN이 되면 이건 수동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게 이제 앞선 시제 형태는 정리가 됐고 수동 형태는 to be PP, PP라고 정리가 되는데 to be told, to be made, to be solved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부정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 물론 부정 형태는 to 앞에 not를 붙이는 거야. not to 이렇게 쓰면 이것이 부정 형태다. 그러면 부정사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본 형태, 단순 부정사 형태, 또 앞선 시제 형태, 수동 형태, 부정 형태 이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4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주의가 되죠. 그럼 462페이지에 두 번째 부정사의 특수 형태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부정사의 특수 형태가 나오는데 그 특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다. 원형 부정사 형태다. 그럼 원형 부정사는 뭐냐 하면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부정사의 일반적인 꼴인데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이 to를 갖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사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서 원형 부정사는 더 정확히 말하면 누드 부정사죠. 누드 부정사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책에다 이렇게 쓰면 책이 좀 야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원형 부정사다. to 동사 원형에서 to를 갖지 않은 부정사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는 언제 어떤 부정사가 to를 갖지 않을까? 이게 시험 문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형 부정사는 시험 문제 비교적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재의 뜻이 조금 좀 더 자세히 생각해죠. 첫째, 사역동사라는 것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동사를 이미 정리했죠. 사역동사는 시키다의 have나 또 교재의 뜻이 허락하다의 let나 강요하다의 make라든지 또 아니면 명령하다의 bid가 있죠. 또 물론 돕다의 help. 자, 이 동사를 사역동사로 한다. 그럼 사역동사가 있을 때 사역동사가 있는 구문에 에서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부정사는 반드시 뭐가 된다? 반드시 원형 부정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원형 부정사다.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겠죠. 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있고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투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구문이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투를 붙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했으니까 투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투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언제 그러냐?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본동사 뭐일 때요? 사역동사일 때. 사역동사는 have나 let나 make나 help나 be일 때 이럴 때는 이곳에 영향을 받아서 to를 붙여 않는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사역동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각동사도 그런 현상을 갖게 되죠. 그럼 지각동사가 뭐냐? 지각동사는 사역동사보다 좀 더 활용폭이 많아서 좀 더 교재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보다이, see, watch, 또 듣다이, hear, 또 냄새 맡다, smell, 맛보다, taste, feel, 느끼다, notice, 역시 주목하다, perceive, 감지하다, witness, 목격하다.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가 되죠. 이럴 때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부정사는 to를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to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동사, 두 번째 지각동사. 이 구문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부정사는 반드시 to를 생략한다. 자, 예문을 가지고 보세요. 462페이지에 먼저 사역동사 예문 보세요. I had, 나는 시켰다. The workers, 그 일꾼들에게 finish their task, 그들의 일을 마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finish는 본동사예요? 아니면 품사 활용된 것이에요? 여기에 본동사는 I 다음에는 had가 본동사고, 그렇죠? 그렇다면 finish는 품사 활용됐죠? 그러면 품사 활용됐으니까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써야 되는데 finish가 원형으로 쓰였어요. 그 이유는 부정사지만 had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쓰인 목적격 보의 부정사 to를 뺀 거죠. to를 뺀 이유는 뭘까? 이것은 목적어와 주어 동사 관계가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켰다. 그 일꾼들이 그들의 일을 마치도록 이렇게 해서 또 the teacher let us, 선생님은 우리에게 take a rest for a while, 잠시 쉴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let가 역시 사역동사니까 us가 목적어, 그 뒤에 목적보로 쓴 take a rest는 to take a rest인데 to를 생략한다. 이런 것을 원형 부정사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the conquerors, 그 정복자들은 made colony follow their rule, 그래서 그 식민자들에게 자기의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the conquerors 다음에 made가 사역동사니까 the colony 목적어 다음에 쓴 follow their rule 목적격 보호는 to를 생략하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2번 지각동사 때도 마찬가지가 되죠. 만일 본동사가 지각동사고 목적격 보호로 부정사가 쓰였다면 to를 절대로 안 쓴다 이 말이죠. I saw, 나는 보았다. The little girl 다음에 to cry냐 cry냐 이렇게 하면 saw가 지각동사니까 반드시 cry on the street하고 to를 안 붙여야 되죠. 원형 부정사를 쓰죠. 나는 그 꼬마아이가 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we witnessed, 우리는 목격했다. The politician, 그 정치가가 enter the building,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witness가 지각동사니까 the politician 목적어 뒤에 쓰인 enter the building이라는 목적격보는 to를 생략하게 된다. 원형 부정사를 쓴 거죠. 또 I heard boys and girls chat merrily. I heard가 지각동사니까 the boys and girls라는 목적어 뒤에 쓰인 chat merrily 이라는 목적격보는 to를 생략하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형 부정사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부정사는 to가 생략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수동태에서 했듯이 루트 부분 첫 번째 뭐예요? 그러나 단 지각이나 즉 사역동사나 동사 지각 동사가 그러니까 수동형이면 수동형일 때 오히려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이때는 원형 부정사 아니라 뭘 써야 돼요? to 동사 원형 즉 to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예문을 연습해 보죠. The boy was made. 자, 그 소녀는 강요되었다. 그리고 no work alon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뒤에다 to do the work alone 혼자서 그 일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역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사역동사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원형 부정사는 올 수 있을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바로 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쓰면 이게 동사인지 오히려 부정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to를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수동일 때 반드시 to를 붙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참고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이미 배웠죠. 즉 우리가 사역동사 중에 have의 수동형은 be had라고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사역동사일 때 be asked. 자, 이걸 주로 쓴다 그랬죠. 그럼 let의 수동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be let라고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럼 be allowed나 be permitted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죠. 자,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462페이지의 밑에 노트 부분점. 첫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형이 되면 뒤오는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 아니라 반드시 to를 붙여야 된다 해서 첫 번째 예문을 봤고 두 번째 예문 they were seen 즉 they were seen 이렇게 해서 다음에 to rob of the bank 이렇게 됐죠. 그럼 당연히 were seen이 지각동사의 수동태니까 to rob 부정사에 to를 붙였죠. 그들은 은행이 강탈되는 은행을 터는 것이 목격되었다. The singer was heard. 역시 was heard가 지각동사의 수동형이니까 to sing, to를 붙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2번에 사역동사 중에 have나 let의 수동형. 이것은 그 수동형을 만들 때 be had라고 쓰면 틀린다 그랬어요. be asked. 또 let는 be allowed를 쓴다. 이것도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the workers 그 노동자는 was had to arrange the road 이렇게 해서 거기 썼는데 were had죠. 근데 were had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were had 이런 말은 쓰지 않고 had 대신 asked를 써야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할 내용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we were let 이렇게 쓰면 were let는 쓰지 않고 we were allowed 라고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부정사의 특수 형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다? 역시 원형 부정사다. 근데 원형 부정사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서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지금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 문제를 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대영어에서는 이 help라는 동사, help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나 아니면 help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목적격 보호가 to 동사 원형일 때 그래서
자, 현대 영어에서는 help란 동사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있을 때 to를 흔히 생략하게 되는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help란 동사는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목적격 보호로 부정사가 오게 되면 역시 to를 생략해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것도 역시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463페이지에 An unknown man, 한 무명의 사람이 helped, 도와줬다, to organize the charity group, 그 자선단체를 세우는데 이렇게 되죠. enormous fund, 엄청난 자금이 helped, 도와줬다, the country, 그 나라가 to become, 하지 않고 그냥 become strong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My parents, 또 나의 부모님들은 helped me, 나를 도와줬다, to face가 아니라 face this rugged world, 즉 이 험난한 세상을 즉 직면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나머지를 보세요. 기타 원형 부정사는 언제 쓰일까? 자, A번은 참고해서 보세요. 자, 구어체에서 동사 to 동사가 있죠. 또 동사 and 동사가 동시성 의미를 나타낼 때 to나 and를 생략할 수가 있죠. 즉 와서 봐라 할 때, 예를 들어서 I came to see you 하는 것을 I came and saw you 라고 안 쓰고 I came see you 라고 쓴다 이 말이죠. 또 please come have dinner, 와서 저녁 먹어라 했을 때 please come to have dinner 라고 안 쓰고 그냥 come have dinner 라고 쓸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B번, 이건 색연필 표시해서 기억을 해보죠. 자, 주어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주어가 all, do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비동사 다음에 to 동사를 쓰는데 이때 이 to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주어가 all, do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all we can do,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is to wait가 아니라 is wait for the chance,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all I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is help him anyway, 여하튼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게 되죠. 그 다음 C번, 부정사 구문이 and로 연결될 때 뒤에 to는 생략된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C번은 별 문제 없게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에 to 동사 있어요. 그리고 쭉 나열해서 콤마, 여기에 또 to 동사 있고, 또 나열해서 콤마 and 또 to 동사 나왔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여러 개 나열이 되어 있다면 이때 구태여 뒤에 오는 동사에는 to를 붙일 필요가 없다.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이고, 자, 원형 부정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로 쓴 부정사는 반드시 to를 생략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절대 원형 부정사를 안 쓰고 to를 붙인다. 또 중요한 것은 have나 let는 수동태가 되면 be had나 be let라고 안 쓰고 be asked, be allowed를 쓴다. 이런 것 기억을 했죠. 또 현대어에서는 help란 동사 있는데 이 help란 동사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를 쓰거나 목적격보로 부정사를 쓸 때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특히 주어가 all, do로 되어 있을 때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안 쓰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원형 부정사에 관한 문제 전부 정리가 됐죠. 자, 그 외에도 물론 맨 밑에 관용적 구문이 있어요. 물론 이 수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암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안 됐으면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let go of, 놓아주다, 해방하다. make believe, 무엇 인치하다. make do with, 그럭저럭 뭐 되내다. make do without, 무엇 없이 지내다.
take turn, 교대하다 이라는 관용적 구문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원형부정사 정리가 됐죠. 자, 다음은 두 번째 특수 형태는 대부정사죠. 자, 대부정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지만 이제 가볍게 정리해 보자. 대부정사는 뭘까? 부정사가 투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정사는 투만 놔두고 동사 원형 이하가 생략되는 형태를 말하게 되죠. 그럼 왜 생략이 될까? 이거는 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므로 형태일 때 생략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정사는 주로 반복될 때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반복될 때 하니까 조동사 뒤에서 조동사구 뒤에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참고해서 정리해보자. 464페이지에 대부정사 to. 대부정사는 앞부분과 반복되는 내용이 to 이하에 다시 올 때 to만 놔두고 나머지를 생략한다. 특히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to를 붙여야 되겠죠. to를 안 써버리면 목조가 없어지니까 틀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to 동반 준조동사들 would like to, should like to 또는 be going to, be supposed to, be apt to 이럴 때 대부정사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You may take the book. 너는 그 책을 가져도 좋다. If you want, 당신이 원하면. 근데 우리말은 if you want까지만 써도 돼요. 당신이 원하면.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want to를 붙여야죠. 왜냐하면 want는 타동사니까 목적어의 흔적을 꼭 써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want 다음에 to 생략별 표시하고 그 목적어의 흔적 때문에 to를 꼭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Would you like to go there? 거기에 가고 싶냐? 네, 가고 싶습니다 할 때 Yes, I'd like 이렇게 like까지 쓰면 안 되겠죠? Yes, I'd like to까지 쓰면 뒤에 go there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I'm going to buy the book 할 때도 Yes, I'm going to 라고 써야지 Yes, I'm going 하면 내용이 안 되겠죠. 따라서 대부정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리부정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분리부정사는 비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부정사 있는데 이거는 비문법이다. 따라서 구태여 배울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해서 보면 부정사라는 꼴이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to 동사 원형. 근데 이 동사 원형을 수식하는 부사가 부사를 강조해서 부정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를 붙이는 경우죠. 이런 것을 분리부정사다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I want to get up early. 자, 나는 일찍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I want to early get up 이라고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해사항이지 비문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리부정사다 한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부정사의 특수 형태는 원형부정사, 대부정사, 분리부정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부정사의 형태에 관한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됐고요. 이제 465페이지에 부정사의 용법에 관한 문제죠. 자, 부정사의 용법은 즉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무슨 용법이 돼요? 명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통일해서
자, 명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부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건 당연한 사항이겠죠. 그렇다면 만일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먼저 우리말 의미는 뭐예요? 당연히 하기,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당연히 명사 용법이니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 역할 또는 주격 보호 역할 또는 목적어 역할 또는 동격어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부정사가 주어로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일 부정사 주어 역할,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동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 부정사가 긴 주어로 돼 있을 때, 즉 여기서 길다는 것은 세 단어 이상이죠. 이럴 때는 주로 가주어 진조를 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가주어 진조 편에서. 자, 보는 것이 to see 이게 주어죠. 보는 것이 is not 아니다. all that you should judge others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할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였고요. to live 산다는 것은 is not a simple problem to us 우리에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to see, to live 이런 것들이 주어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일 부정사가 세 단어 이상이 됐다고 보세요. to exercise regularly 이럴 때는 그걸 직접 앞에다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it는 가죠. to exercise regularly가 진조가 돼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to keep early time 이렇게 to keep early time이 주어니까 이걸 직접 앞에다 안 쓰고 it is the first step for health 즉 it는 가조가 돼서 건강의 첫 번째 단계다. 뭐가? to keep early time to keep early time 뭐죠? 이른 시간을 지키는 것. 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주어가 세 단어 이상의 부정사 될 때는 가조, 가목적어를 쓰더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 된다면 주격 보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주격 보호가 된 경우는 주로 주어가 추상 개념으로 되거나 부정사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my goal 내 목표는 그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이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가 되겠죠. 명사로 내 목표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무엇하는 것 당연히 명사 구가 돼서 주격 보호가 돼서 또 to see is to believe 하면 보는 것이 역시 믿는 것이다.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John seems to be honest. 존은 보인다 뭐인 것처럼 즉 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to be honest의 주격 보호 역할을 정리할 수가 있게 돼서 자 다음 물론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명사라면 그럼 목적어라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역시 목적격 보호가 또 존재하게 되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하게 된다. 세 단어 이상일 때요. 자 466페이지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They tried 그들은 노력했다. To find their lost history 그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것을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to find their lost history가 목적어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Many girl fans 많은 소녀 팬들이 want to visit 강남 of Korea 한국의 강남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일 목적어 뒤에 부정사 목적어인데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게 기본이라 했죠. 즉 무슨 말이냐 I find to live honestly very difficult 그럼 이게 끊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해석할까? 이럴 때 I find 다음에 it라는 가목적어를 쓰면 좀 더 쉽죠. I find it very difficult 나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가? To live honestly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라는 그림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The computer makes to arrange the random data possible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possible이 뭔지를 구별하기가 불편해요. 이럴 때 목적격 보호가 구별하기 위해서 가목적어를 쓰면 이렇게 되죠. The computer makes it possible 컴퓨터는
가능하게 만든다. 뭐를? To arrange the random data. 즉 임의적 자료를 정돈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정리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봤죠. 자, 거기에 이제 노트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사는 전사의 목적으로 쓰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반복했죠. 전사편에서. 부정사는 전사의 목적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전사 뒤에는 동명사를 쓴다. 즉 다시 말하면 he insisted on을 쓰고 to go there가 많으냐 going there가 많으냐. 그러면 insist on이 전사니까 going there라고 써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배웠죠. 즉 그는 거기에 갈 것을 주장했다. 또 I'm sorry for 이렇게 써놓고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를 I'm sorry for to be late라고 써야 될까 being late라고 써야 될까. 역시 for가 전사니까 being late라 써야 맞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전사 뒤에는 부정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또 이건 정리했죠. 단 접속사가 변한 전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then이나 but이나 즉 then이나 but이나 while이죠. 이 뒤에는 오히려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했죠. 그래서 you should know better than 다음에는 to do so라고 써야지 doing so라고 쓰면 틀리겠죠. 당신은 그렇게 할 만큼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또 we had no choice but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죠. to go there. 우리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 또 this book is worthwhile. 즉 while이 있으니까 to 부정사를 써서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자, 다음 밑에 그럼 명사적으로 쓰니까 동격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설명처럼 부정사가 추상명사 뒤에 놓여 추상명사 동격을 이루는 경우를 말하는데 추상명사 동격을 이룰 때는 오히려 동명사 꼴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추상명사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쓰여요. 더 추상명사 to 이것이 동격 관계를 이룬다. 관계를 이룬다 하는 것은 거의 안 쓰인다. 이건 거의 안 쓰이고 그럼 추상명사 동격 관계를 이루려면 of 동명사를 써야 주로 동격 관계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동명사 편에서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his decision to design the position 즉 그 자리를 사직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surprise all of us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럴 때는 his decision to resign the position이 아니라 his decision of resigning the position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사가 동격어로 쓰일 때 추상명사 뒤에서 이때는 자주 안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다음 페이지에 467페이지에 노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노트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리고 관계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이런 구조가 나온다 이 말이죠. 물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구 역할을 하고 관계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형용사구 역할을 하겠죠. 관계사니까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거는 꾸며주도록 수식하도록 해석하면 된다는 구조죠. 그럼 우리가 의문사 투부정사냐 관계사 투부정사냐를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이나 관계사 구분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where to live 이렇게 썼을 때와 I don't know the place where to live를 쓰면 즉 여기서 의문사 투부정사 꼴이 되지만 그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관계사 투부정사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식 역할을 해서
나는 살 장소를 모른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노의 목적어니까 이게 의문사 투부정사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 이라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참고 부분을 보세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그 노트 위에 다시 한번 의문사 투부정사, 관계사 투부정사에서 특히 노동사 뒤에는 일반 부정사를 절대로 안 쓰고 반드시 의문사 투부정사를 쓴다. 그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what to do 또 아니면 they didn't tell me what way to take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사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꼴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문에 보시면 의문사 투부정사, 관계사 투부정사는 형태가 같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는 선행사가 없어서 명사구고 관계사 투부정사는 수식할 선행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구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하는 경우고 특히 의문사 투부정사, 관계사 투부정사의 경우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형용사 용법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자.